증시를 가장 발빠르고 심도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MTN 이항용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가장 주요한 이슈를 인사이트에서 다루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9월의 고용보고서입니다. 지난주 가장 큰 이슈였던 고용지표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물가보다도 이 고용을 더 중시하고 있기도 한데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지난 9월 고용보고서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밤에 발표됐는데요. 한마디로 슈퍼 깜짝 고용 시장의 결과가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시 한마디로 골디락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요. 주시장에서 호재로 인식했고요. 3대 지수 물러 올랐고 다우스는 특히 올해 들어서 34번째 사상 최고가까지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만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만 건이 예상됐었는데요. 25만 4천 건, 10만 건이나 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고요. 실업률은 보통 4.2% 정도가 예상됐었는데 그보다 낮은 4.1%가 나왔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3.8%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그거는 조금 더 올라가서 4.0%가 올라갔습니다. 한편 금년 들어서요. 월 평균 신규 일자리는 18만 4천 건이었는데요. 이 숫자는 어느 정도냐면 팬데믹 이전에 3년간의 평균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웠던 고용 시장이 조금씩 쿨링다운, 조금씩 좀 완만하게 하향되면서 딱 연준이 원하는 바로 그런 수치가 좀 나오고 있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시면 좀 더 뚜렷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주 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천천히 금리를 인하하면서 11월에 25bp 금리 인하를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보통의 투자자들은 그런 말 믿지 않고 50bp 인하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는데요. 일단 그런 분위기는 약간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시장이 워낙 또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어떤 금리를 내릴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반영되면서요. 11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25bp 정도로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좀 굳어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편에서는 고용시장이 워낙 또 침체되거나 이러면 10만 건 이하까지 나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려하고 많은 또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방송도 마찬가지 물론 전문 매체에서도 많이 리세션이 올 수밖에 없다 막 경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발표를 통해서 리세션의 목소리는 또 상당히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고 리세션의 상대적인 개념은 소프트 랜딩이라고 보시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데요. 여하튼 소프트 랜딩에 대한 확신의 정도는 좀 더 강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평가를 보겠습니다. 베어드에서는요. 일자리가 충분히 나오고 있다.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은 좀 더 커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플랜트 모런에서는 소프트 랜딩 성공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프트 랜딩이 어떻게 되냐, 소프트 랜딩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할 텐데요. 바로 이 그림 하나만 보시면 딱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줄이 첫 번째 금리 인하했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향후 12개월 동안에 리세션이 왔을 때, 리세션이 없을 때 되긴 하는데요. 지금 같은 소프트 랜딩이 기대된다는 것은 리세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의 그림에 해당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 상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융시장은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용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빠른 금리 인하보다는 그렇지 않을 거다. 천천히 내려갔다라는 얘기하니까 금리는 좀 급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달러가 또 같이 올라가는 경향은 이제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데요. 달러가 또 급반등하면서 국내 시장에 전 주말에 거래가 없었지만요. 달러 원 환율은 지금 또 오늘 현재 시작할 때는 현재 수준에서는 1,345원, 8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달러 원 환율은 약간 우상향 쪽으로 일단은 출발이 잡힐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 앞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가 또 먼저 사상제 효과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서 34번째나 사상제 효과를 기록하는 그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말에 슈퍼 깜짝 고용 개선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실업률도 안정되고 금융시장이 잘 원하는 대로 진행 중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작됐는데 소프트 랜딩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요. 11월 FOMC에서 금리 더 서둘러서 50bp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또 분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많은 보고서에서 지금 S&P의 상향 보고서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밸런스입니다. 자, 10월은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큰 달입니다. 올해는 우려와 달리 강할 가능성이 높고 S&P 지수가 6,000선을 조만간 돌파한다라는 시선도 있는데 어떤 비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9월과 10월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컸던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역사적 통계를 인용해서 확인드린 바가 있는데 의외로 9월이 아주 강했는데요. 10월의 첫날 조금 약한 듯 했지만 또 지난주에도 사상치 호가를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네. 다우지수랑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특히 금년 9월과 10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동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선산이 8월 말 9월부터 계속 있었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은 현재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그렇게 걱정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떨어지면 또 여기저기서 리세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또 마치 곰팡이 피듯이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상례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9월에 플러스 반전했고요. 10월에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도 슈퍼 깜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한번 3대 지수의 흐름과 이머징 마켓 지수의 흐름을 같이 보여드리면 9월 말부터 흐름인데요.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려되었던 항만 파업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날 아침에 극적으로 더 타결되는 모습이었고요. 거기다가 젠슨왕이 블랙웰에 대해서 수요가 미친 수준이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어떤 테크 주식의 또 반등을 또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1928년 이후요. 1928년 이후는 100년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9월 달에 주가가 상승했던 경우, 올해같이 9월에 주가가 상승했던 경우에는 연말까지 3개월 동안요. 평균 5.1%가 즉 10월, 11월, 11월까지 3개월, 9월에 상승했던 경우만 뽑아서 통계를 냈더니 5.1% 올라갔고요. 상승 확률은 79%, 그러니까 10번이면 8번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S&P 500이 6,000포인트 이상도 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마호니 SL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주식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방송은 마찬가지 아니면 주식 비중이 적어서 한번 해보려는 분들의 아마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주식을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는데 이분의 얘기가 아마 시청자분들이 딱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늘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늘 꾸준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거나 지금 다시 좀 많이 좀 살려는 분들은 이거 물리는 거 아니야? 걱정이 할 텐데 주식시장에 꽤 오래 있던 투자자들은 연말까지도 계속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든지 처음 할 때 보면 겁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견뎌냈다는 그 말로 대신해서 이 양반은 설명을 드리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5,700포인트가 지금 현재 S&P 500 지수입니다. 6,000까지는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올해 말에 6,000 보지 않을까. 좀 내년에는 6,300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다음 시선도 이어가 보시죠. 앞서 분석한 이슈의 연장선상이기도 한데요. 골드만삭스는 더 큰 기대감을 줬습니다. S&P 500 6,300선 2025 추정치가 상향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고용 보고서가 나왔네요. 제일 먼저 이런 고용 보고서를 반영해서 월가의 전망을 수정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드만삭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당초 S&P 500의 2025년의 목표 지수,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향후 12개월의 목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보더라도 틀린 말은 아니겠는데요. 편하게 그냥 내년이라고 표현드리면 내년에 연말의 목표 지수를 6,000포인트까지 예상했었는데 이것을 단박에 5% 올리면서 6,300까지 올려놨습니다. 2025년의 주당 이익을 256달러로 올려놨습니다. 이런 수치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은 익숙하지만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저런 게 어디서 나오냐 할 텐데 S&P의 모든 기업들의 주당 이익의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하면 건 계산으로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256달러, 주당 이익이 256달러인데 이것은 올해 대비 6% 올라갔다는 것이 기존의 전망이었는데 바로 이것을 어디로 올렸느냐? 268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전망이 내년에 올해 대비 또다시 11%가 증가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026년도 처음으로 발표했는데요. 주당 이익을 288달러. 내년 대비 또 7%가 올라가는 것이 후년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래프가 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까지 해서는 기존의 6,000에서
내년까지 12개월 후에 보면 6,300까지 올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결국은 GDP의 이렇게 상승, 그리고 경제가 상황이 여전히 좋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여전히 거시적 배경의 긍정적인 어떤 수준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이익의 증가,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당 이익의 전망과 결국은 S&P 500의 지수를 상향시키는 원동력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용 보고서가 주말에 나온 이후에 아주 발빠르게 골드만삭스가 이를 반영해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6,300포인트. 미국의 강세론자 중에서 야트니 리서치 대표는 2030년까지 8,000포인트 S&P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올라서 못 살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인식을 네. 지금이 가장 늦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주는 보고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CNBC입니다. CNBC가 심층 보도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적합한 시기가 올해도 왔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꼽혔나요? 네, 이거를 과거에 통계적으로 갖고 그 종목을 뽑아냈기 때문에 좀 더 실증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수익률이요. 4분기 수익률이 연간으로 보면 가장 좋았던 것이 4분기 중에 4분기가 가장 좋았던 것은 여러분 확인드렸는데요. 특히 지난 10년간은요. 배당주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이 역시 4분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을 어떻게 7개를 뽑았냐면 최근 10년 동안에요. 4분기에 평균 14% 이상 이익이 났던 주가가 올라갔던 주식을 7개를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7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한 5-6개만 차트 같이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테이퍼스트리입니다. 테이퍼스트리는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또 브랜드 중에 하나죠. 코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이 테이퍼스트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찰스 수압도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다음은 램 웨스턴입니다. 램 웨스턴은 올해 좀 재미가 없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냉동 감자 시장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JP 모간, 다음은 블랙락이 이 종목들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항용의 월가이드 오늘 주 초에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